대소동 안톤 체홉 1886년 인스티튜트를 갓 졸업한 젊은 아가씨 마렌카 파블레츠카야가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는 구시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소동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던 문지기 미하일로는 안절부절 못하고 개처럼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위층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주인 마님의 히스테리가 또 시작되었거나 마센카는 생각했다. 아니면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있겠지.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걷다가 그들은 하녀들을 만났다. 한 하녀는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마센카는 많지 않은 나이에 머리가 많이 빠졌고 얼굴 피부도 축 처져 있는 짝달마감 키의 집주인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자신의 방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역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와 옷은 잡아뜯긴 듯 온통 헝클어져 있었다. 가정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녀의 옆을 지나가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다. 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한 일인가. 정말 불쾌하군. 마센카는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에서 그녀는 부자나 유명인의 집에 종속되어 빌어먹고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온갖 쓰디쓴 감정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다. 그녀의 방이 수색당한 것이었다. 그녀의 방에는 뚱뚱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여주인 페도시아 바슬레예브나가 있었다. 검고 짙은 속눈썹을 가진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온 얼굴에는 콧수염이 아주 조금 자라나 있었고 붉어스레한 팔과 얼굴 그리고 행동거지는 마치 시골 아낙네나 식모를 연상케 했다. 그녀는 책상 근처에 서서 마셴카의 작업용 가방에 실꾸러미, 천조각, 서류 등등을 다시 집어넣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가정교사가 나타날 것을 예상치 못했기에 그녀의 창백하고 놀란 얼굴을 보고서 약간 당황하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파르동, 프랑스어로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파르동, 내가 본의 아니게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옷소매가 걸려 넘어져서 그만 이렇게. 그리고 무언가를 더 웅얼거리더니 코시키나 부인은 긴 치맛자락을 질질 끌며 방을 나갔다. 마셴카는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두려움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페도시아 바실리에브나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만일 그녀가 말한 것처럼 우연히 옷소매가 걸려 넘어져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도대체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왜 그처럼 상기되고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온 걸까? 왜 책상 위에 있는 상자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걸까? 그녀가 똥전이나 오래된 우표등을 모아둔 그 상자통은 열려 있었다. 자물쇠를 온통 핥혀 상자를 열어놓고는 다시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다. 책상 위, 침대에는 뒤진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속옷을 넣어두는 광주리도 뒤진 듯 했다. 속옷을 반듯하게 개어두고 집을 나갔지만 지금은 개어둔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그러니까 수색이 진짜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마셴카는 문지기의 흥분한 얼굴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소동과 울고 있던 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방금 자신의 방에서 이루어진 수색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녀가 어떤 끔찍한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마셴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온몸이 굳어와 속옷을 담아준 광주리도 눈을 내리깔았다.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리자, 혹시 왜 내 방을 뒤졌는지 몰라? 가정교사는 하녀에게 물었다. 주인 마님이 2,000루블짜리 브로치를 잃어버리셨대요. 리자가 말했다. 그랬군. 그런데 왜 내 방을 뒤진 거지? 아가씨, 모든 사람의 방을 다 뒤졌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옷을 홀딱 다 벗은 채로 몸뒤짐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가씨, 저는 하나님께 맹세코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의 물건도 아니고 마님의 물건인데 화장대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오면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방을 뒤진 거지? 가정교사는 의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말씀드렸듯이 브로치를 도둑 맞았잖아요. 주인 마님은 직접 모든 방을 다 뒤지고 계세요. 심지어 문지기 미하일로도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암탉처럼 그저 꼬꼬대거리기만 하시고 아가씨는 지금 쓸데없이 떨고 계시는군요. 아가씨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브로치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것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리자, 이건 정말 모욕적인 일이야.
마셴카는 분노에 사로잡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정말 뻔뻔하고 비열한 짓이야.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의심하고 내 방을 뒤진 거지? 아가씨, 남의 집에서 살다 보면 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비록 가정교사라 해도 하녀와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 아니니까요. 마셴카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서글프게 울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처럼 심한 강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그녀 자신도 지금처럼 심한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교사의 딸로서 훌륭하게 양육된 감수성 예민한 젊은 아가씨가 마치 범죄자처럼 도덕으로 의심받고 방을 수색당하다니. 이 같은 심한 모멸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멸감에 무서운 공포의 감정이 더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녀의 머릿속으로 온갖 무의미한 생각들이 스며들었다. 그녀를 도덕으로 의심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체포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되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수색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호송관들에게 끌려 거리를 지나 틀림없이 타라카노바 공주가 갇혔던 쥐와 벌레가 득실되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누가 그녀를 변호해 줄까? 먼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그녀의 부모는 면회하러 올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도 없이 마치 황량한 허벌판에서 사는 것처럼 그녀는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원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녀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와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어. 마셴카는 몸서리치면서 생각했다. 그들에게 설명하고 맹세한다면 그들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줄 거야. 마셴카는 소곡 광주리의 수건 밑에 숨겨둔 과자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인스티튜트 상급생들처럼 점심을 먹고 나서 자신의 주머니에 과자를 숨겨서 집으로 가져오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작은 비밀이 여주인에게 들통났다는 생각에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 즉 공포, 수치, 모욕감 때문에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고동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흥분은 관자놀이와 팔 그리고 위장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다. 식사하세요. 마셴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셴카는 머리를 빗고 수건으로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서는 이미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식탁 한쪽 끝에는 거만한 페도시아 바실리예브나가 말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 끝에는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앉아 있었고 양측면에 손님들과 아이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연미복에 하얀 장갑을 낀 두 명의 하인이 식사를 내어오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대소동이 일어나서 여주인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음식 씹는 소리와 접시에 숟가락과 포크 닿는 소리만 들렸다. 여주인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후식으로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지치고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그녀는 하인들에게 물었다. 러시아식 철갑 상어 요리입니다. 저기 페냐, 그건 내가 주문한 건데?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급히 끼어들었다. 생선이 먹고 싶어서 말이야.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보 가져오지 말라고 할게.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먹고 싶어서. 페도시아 바실리예브나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래서 지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자, 이제 그만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합시다. 주치인 마미코프가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 외에도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치는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건강이 2,000루블보다 소중합니다. 2,000루블 때문에 애석한 게 아니에요. 굵은 눈물방울을 쏟아내면서 여주인이 대답했다. 도둑 맞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집에 도둑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아깝지 않아요. 정말 조금도 2,000루블이 아깝지 않지만 나한테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그 사실에 정말 화가 나요.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라고요. 나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되갚다니.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접시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마셴카는 왠지 여주인의 말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갑자기 목구멍에 무언가 큰 덩어리가 걸린 듯 하더니 울음이 터져나와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파르동, 그녀는 웅얼거리듯 말했다.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의자 소리가 난처하게 울려 퍼져 그녀는 당황했고 서둘러 나가버렸다. 아무도 모를 일이야.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녀의 몸 수색이라도 했어야 했어.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군. 나는 그녀가 브로치를 훔쳐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페도시아 바실리예브나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믿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난 가난한 학자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페냐,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야.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에겐 수색할 어떤 권리도 없어요. 난 권리 따윈 몰라요. 단지 내가 브로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 하나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난 브로치를 찾을 거라고요. 그녀는 포크로 접시를 내리찍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뜩거렸다. 당신은 식사나 하고 내 일에 간섭할 생각이란 마세요.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잠깐 동안 눈을 내리깔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 동안 마셴카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제 그녀에게 수치심이나 공포감은 없어졌고 대신에 다시 가서 저 냉담하고 오만하고 뚱뚱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린 채로 그녀는 지금 당장 가장 비싼 브로치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 심술궂고 바보 같은 여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 만약에 신이 자신에게 힘을 주어 그녀를 파산시켜버리고 이곳저곳 떠돌며 극도의 가난의 공포와 강요된 압제의 상황 속에서 살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욕당한 마셴카가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만 있다면 만일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아 화려한 마차를 사서 그녀의 창문 근처를 요란하게 소리내어 달려간다면 그녀가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러나 곧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공상은 사라지고 한시라도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자리 잡았다. 사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마셴카에게는 여주인도 자신의 작은 방도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었고 그곳이 답답하고 기분 나쁘게 여겨졌다. 마셴카는 여주인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이 난폭하고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적인 집착과 귀족적 허세를 가지고 있는 페도시아 바실리예브나를 싫어했다. 마셴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들어가도 되겠소? 문 뒤에서 니콜라이 세르게이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 가까이로 살며시 다가와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가도 되겠소? 들어오세요. 그는 들어와서 문 근처에 섰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어버린 듯 했지만 불그스레한 그의 코는 윤이 났다. 식사 후 그는 맥주를 마셨기에 그름거리는 약간 비틀거렸고 팔은 힘없이 축 처져 보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짐이 꾸려진 여행 가방을 보고 그가 말했다. 짐을 싸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집에 머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방이 수색당한 것에 대해 전 정말 깊은 모멸감을 느꼈어요. 나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런 행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죠? 당신 방을 수색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셴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짐을 꾸렸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아양 뜨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마음을 좀 관대하게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내는 신경질적이고 막무가내여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마셴카는 침묵했다. 만일 당신이 정말 심한 모욕을 느꼈다면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셴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방만 바라보았다. 이 여위고 우유부단한 인간은 마치 그 집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심지어 하인들에게도 귀족집의 식객이나 잉여인간 같은 서글픈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한 사과의 말 역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 아무 말도 없군요. 제 사과가 약했나요? 나는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한 겁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사과를. 그녀가 좀 주책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귀족으로서 인정합니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빵을 서성거리며 걷더니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여기가 내 심장이 좀 더 쑤시고 내 양심이 더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군요. 니콜라이 세르게이치, 나도 당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셴카는 눈물이 흐르는 커다란 눈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왜 괴로워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셴카는 그럴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다. 저도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이건 정말 고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당신은 울었고 지금 떠나려고 하지만 저 역시 자존심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심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죽음 앞에서도 솔직하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는 겁니까? 마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내의 브로치를 훔쳤소.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불쑥 말했다. 이제 만족합니까? 만족하냐고요? 그래요. 내가 훔쳤어. 물론 나는 그저 당신이 너그럽게 생각해 주기만 바라고 있어. 제발 누구에게도 어떤 말이라도 어떤 암시라도 하지 말아 주시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마셴카는 짐을 계속 꾸렸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집어들고는 그냥 구겨서 여행용 가방과 광주리에 아무렇게나 처박아 버렸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의 솔직한 참여를 듣고 난 이후 그녀는 이제 단 1분도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아졌고 도대체 이전에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 놀라실 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말을 이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녀가 돈을 주지 않았어. 이 집은 전부 나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마리아 안드레예브나, 이 집은 내 것이고 브로치도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훔쳐갖고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도 동의하시겠지만 나를 그녀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남아주세요.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남아주실 거죠? 싫어요. 부르르 몸을 떨면서 마셴카가 단호하게 외쳤다.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여행용 가방 근처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평생을 여기에 앉아 당신의 분노한 얼굴을 쳐다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남아있지 않을 거죠? 이해합니다. 떠나든 남든 그래요. 물론 당신은 괜찮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이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영지 어디를 가든 도처에 비열한 여편네들과 관리인들, 농사꾼들이 죽치고 있죠. 악마가 그들을 좀 데려갔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사방을 에워싸고 나를 가로막고 있죠. 물고기도 못 잡게 하고 풀도 못 밟게 하고 나무도 못 베게 하죠. 니콜라이 세르게이치, 응접실에서부터 페도시아 바실리예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그니야, 주인 나리를 불러와. 그래도 떠나실 거죠?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물었다. 당신이 남아주신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밤마다 당신에게 들러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말입니다. 남아주세요. 만일 당신이 떠나면 이 집에는 인간다운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의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은 애원했지만 마셴카는 안 되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는 손을 흔들면서 나갔다. 반 시간 후 그녀는 이미 거리로 나와 있었다.